털었어? 그러면 이제 진짜 그땐 폐업이지. 근데 지금 불황을 약간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필라테스 재벌 아닌가. 선생님 입장에서 요즘 곡소리 많이 일어나잖아요. 강사 선생님도 힘들다, 원장님들도 힘들다.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쵸. 왜냐면 실제로 저는 매출 고민을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공감이고 이해인데 저는 그게 물론 당연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네. 제가 겪고 있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 막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아.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쵸. 네, 그러면은 과거에 안 겪었어? 라는 얘기를 하면 당연히 겪었던 일이잖아요. 오픈을 그쵸. 하고.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하면 되잖아 라고 하면 저는 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안 자고 안 먹고 일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너무 꼰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그 면에서는 진짜 저는 꼰대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강사생 할 때 어떻게 했어라고 저는 아침 진짜 7시부터 수업을 했고 밤 11시까지 수업을 했어요. 주말에는 워크숍 들으러 다녔고 지방도 진짜 자주 갔고 워크숍을 듣기 위해서 그거를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돌파한 데에는 그게 바탕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을 하니까 저도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저 완전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요즘 매출이나 네. 업계 상황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같이 고민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도 항상 고민하고 모르겠어요. 그동안 들었던 답 중에 가장 솔직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사실 맞는 게 각자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각자 상황에서 말하는 안 된다는 정의도 다르잖아요. 그쵸. 진짜 너무 안 돼. 이거를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데 그걸 못 채웠다는 것도 안 된다가 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공감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오픈하고 진짜 이게 비유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한 3, 4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를 몰라요. 안 세봤어요, 3, 4년 동안. 아니 그럼 그게 어떻게 말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필라테스계 장윤정 아닌가요? 아니 그 돈을 많이 벌어서가 네. 아니라 그냥 처음에 신경을 써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신경 쓰냐면 월세 나왔으면 그때부터 안 썼어요. 근데 월세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월세는 내야 되니까. 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세까지 하고 어차피 전 제가 책임지고 있는 뭐 누군가는 없으니까 나만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픈을 했을 때는 20대니까 망해도 내가 일어나겠지. 지금은 다들 빨리빨리 오픈을 하시는데 네. 제가 오픈했을 땐 사실 조금 경력이 많이 됐을 때 다들 오픈을 하는 추세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빨리 오픈을 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왜 다들 이렇게 빨리 오픈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30대가 됐을 때는 만약에 내가 사업이라는 걸 한번 망한다고 들어왔는데 네. 망하면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20대 때 망하면 지금 좀 내가 패기가 있으니 일어나지 않을까? 오픈을 하고 나서도 그냥 월세까지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안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에 제가 이렇게 묶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초적인 월세 내는 거랑 진짜 그 정도만 난 해결되면 난 이게 자아실현의 수단이니까 적당히 벌든 많이 벌든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나아가는 거에 타격이 없어. 그랬었던 거죠. 그쵸. 맞아. 근데 그래야.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어, 그럼 지금은 뭐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 사실 그 얘기를 선생님이랑 좀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 저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만 좋아해요. 맞아. 열심히 한다고 유지된다면야 하죠.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매출도 포함일 거고 그쵸. 사람 관리도 뭐 마찬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근데 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막 자꾸 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제가 또 괴로운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다 사장 탓이래. 전쟁 빼고는 다 사장 탓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아닌데 그럼 내 탓 아닐까 하고서는 엄청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마땅히 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내려놓으면서 약간 제 그릇이 한 요 정도 밥 공기라면 어떻게든 이렇게 이 정도 한 갈비찜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되어보자 하고서는 진짜 어떻게든 막 벌려봤어요. 어떻게 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예요? 그릇을 벌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완전 파고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방법 없어? 하면서 약간 자기를 갉아먹는 행동일 수도 있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바닥을 치고 탕 올라왔을 때 그릇이 좀 커지더라고요.
뭐 우울하면 우울함 끝까지 한번 가보고 잠이 안 와? 잠 안 와. 정말 그런 식으로 한번 너무 괴롭지만 끝까지 한번 가보고 좀 많이 눈물 흘리고 허무한 것도 느끼고 하면서 한번 탁 치고 올라왔을 때 나 좀 컸다 하는 거를 느끼더라고요. 위로가 됐던 말이 이래도 슬럼프 저래도 슬럼프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 원장님이 해주신 말인데 그냥 다 슬럼프래요. 계속 온대요. 처음에는 1년, 3년 약간 그래도 긴 텀을 두고 왔다가 이제 계속 온대요. 근데 이제 이래도 슬럼프 저래도 슬럼프인 자기를 몇 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불황을 약간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하. 좀 묵직하게 우리 심판받고 있다. 그래서 그 많이들 말하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운영을 잘못하는 사람들 혹은 티칭을 잘못했던 사람들, 대중들에게 그렇게 이미지를 전달했던 사람들 다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끝나면 다시 건강해질 것 같아요. 뭔가 업계의 분위기가. 그리고 다시 약간 조금은 깨끗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좋은 분위기를,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노력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잘 됐던 거 있잖아요. 필라테스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원장이나 대표 역할을 하셨던 분들, 이걸 진짜 사업적으로 접근했던 그 웨이트 PT 산업도 보면 PT샵이 있고 그 퍼블릭짐이 있잖아요. 근데 필라테스는 다 알려줘야 되는 운동이었다 보니까 1대1이랑 그룹 수업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퍼블릭짐 같았죠, 그룹 수업이. 그러면 이 그룹 수업, 퍼블릭짐 같았던 공간은 사업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었잖아요. 요런 공간, 요런 색깔이 가졌던 공간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규모에서 오는 비용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이게 불필요했던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거라서 이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이미지 구축도 하고 시스템 구축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깨끗할 시기가 오면은 사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라고 다시 우리가 건강하게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깨끗해지고 나서는 생각보다 더 임무가 막중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판이 깨끗해지는 게 어느 업계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경영서에서 많이 봤어요. 클린 슬레이트 원칙? 한번 이 판이 깨끗해진대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히 벌어진대요. 그래서 남아봐야죠. 어떻게든 남아봐야죠. 그래서 그때 그 판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가 다시 구축해 나갈 때 그때는 진짜 다시는 그 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생겼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견고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숙제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할 수 네.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는 너무 가볍게 직업을 여기는 우리 직업을 여기는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는 거 거기서부터 진짜 작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단순히 떼어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업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 거기가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또 겪어보면 그러면 또 과감하게 헤어지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업계의 첫 단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잖아요. 여기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해서 이 업을 그만하는 걸 택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은 정리해 나가는 게 내가 또 이 업계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행동거지가 막 똑바르지 못하는데 강사 선생님들한테 그걸 원하는 건 진짜 안 된 거잖아요. 나로서도 좀 행동을 단디하고 내가 이 업계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내가 그 회원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 강사님들과 같이 나아가고 그렇지 않은 강사님들을 채용하지 않는 게 제가 이 업계에 할 수 있는 첫 단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업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답답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뭐 이런 게 하나씩 모여도 되는 거야 알겠는데 당장 보이지가 않죠. 네,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필라테스 업계가 필라테스 센터가 많이 망했잖아요. 네,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슬프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선생님. 근데 사실 지금 계속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 일 하면서 그렇게 바른 필라테스?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맞는 길이다를 좀 안내하는 게 뭘 해보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 기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사실 라이센스 취득하고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망망대해라서 길을 잃는데 이렇게 뚜벅뚜벅뚜벅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업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지금 바른 강사를 뽑는 거가 업계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저처럼 진짜 작은 사소한 거. 나는 이것만 지키면 뭐 그렇게 큼직큼직하게 갈아주는 건 사실 그냥 알아서 세상에 해주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 없죠. 지금 약간 정화작용이 전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가리 꽃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 한편에 이렇게 순수하고 밝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업계에서 다 못 해내고 있으면 너무 우울하거든요. 근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사실이 희망이 돼요. 그래서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뭔가 본보기가 되는 무언가들이 있으면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분명 그걸로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처음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잘 되고 있고 되게 힘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냥 부딪혀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필라테스 할 사람이 동네에 없다 이런 말이 되게 원장 입장에서는 우울하잖아요. 근데 그 동네를 한번 다 털어봤냐 그러면 내 동네에서 필라테스를 요구하는 그 층을 진짜 내 스튜디오로 다 털었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두더라도 이 동네에서 필라테스를 원하는 사람들은 내 스튜디오까지 다 오게 하면 그때 그만둔다. 저는 좀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후련하더라고요.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이 동네에 내가 다 털었어? 그러면 이제 진짜 그땐 폐업이지. 근데 그거 아니니까 내가 이 동네 한번 털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못할 게 없더라고요. 약간 밝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렇게 오글거리지만 진짜로 되게 힘이 돼요. 그리고 선배 다른 원장님들이 잘해내는 모습 보면 나도 도전해보고 싶은 도전의식이 생기잖아요. 저 같은 원장님들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강사님도 많고. 그래서 우리 업계 또 해볼 만하고. 다만 진짜 이제 완전 깨끗해졌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버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버티고 나서 우리가 규칙을 다시 세워야 될 때 그때가 진짜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만 남았고 진짜 마음이 진심인 사람들만 남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동안 외면됐던 대중의 인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또 불황이 아닐 수 있어요. 그때가 진짜 피 터질 수 있어. 그때 진짜 전쟁. 그때가 전쟁일 수 있어.